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좀 회복세가 조금 더 이어져야 우리가 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이슈들이 이제 많이 하나둘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원전 관련된 이슈들도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이러한 세일즈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많이 빠진 원전 관련주들 약폭과대 관점 그리고 앞으로 좀 모멘텀들을 기대하면서 지켜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을 한 가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종목 리뷰 먼저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TCC 스틸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좀 했다가 최근에 이제 지수가 급격히 급락을 좀 하게 되면서 TCC 스틸도 상승폭을 조금 이제 축소를 좀 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다른 종목 대비해 가지고는 빠지는 폭도 굉장히 좀 작았었고요. TCC 스틸 최근에 좀 장이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원통형 배터리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오늘도 보시면 지수가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이 상황에서 한 7%가량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빠졌던 흐름들을 벌써 많이 회복을 좀 시킨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얘네 이 TCC가 잘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원통형 배터리의 성장성이 여전히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직접적으로 원통 배터리를 뭐 생산하거나 이거는 아니지만 이 관련된 필수적인 이 도금 강판들을 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제 실적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의 좀 성장성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장이 좀 받쳐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장이 좀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신고가를 이미 좀 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 때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좀 도전을 할 만한 종목 중 하나니까요. 역시 이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는 신고가 위로 좀 2차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편입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약간 말씀을 해드렸던 게 이쪽도 이제 로봇 쪽 성장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뭐 완화된다라는 이런 기대치들 살아나면서 또 성장주들 그리고 단기적인 낙폭과대 종목들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로봇주들도 한동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나마 좀 버텼던 종목인 거지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는데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같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 업체도 지금 오늘 장중에는 한 4%, 한 5% 가깝게 상승세가 나왔다가 현재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말씀드린 협동 로봇이 최근에 이제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까지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외식 브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계약을 좀 맺고 하면서 이제 푸드테크 쪽으로도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인데 충분히 이제 올라오면서 아마 26,000원대를 넘기 시작하면 좀 강한 시세를 또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간단하게 리뷰 좀 도와드렸고요. 이제 오늘 새롭게 신규 종목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원전 관련주 준비를 좀 해봤고요. 현재가는 좀 올라와서 현재가는 지금 17,250원입니다. 종목명은 일진파워라고 하는 종목을 오늘 편입을 해볼 거고요. 자,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주들이 한동안 쭉 올라왔다가 지금은 그 상승폭을 이미 다 반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뭐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엄청 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둘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 생겨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외 세일즈들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정 그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많이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낙폭과대 관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진 파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은 이제 일진 파워라고 하는 업체고요. 사업부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자, 이 업체는 이제 원전 관련된 업체고, 이제 원전이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기를 또 주로 제작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된 기술들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왔던 업체고요. 단순히 이렇게 뭐 기기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또를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그런 업체 중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실적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이어나가는 종목들에 지금 낙폭이 큰 업체들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 있다. 그리고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들인데, 보시면 이제 원전 세일즈 나선 이제 이창현 산업부 장관 이제 이 소식이 오늘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체코나 이제 폴란드로 첫 출장을 이제 가게 돼요. 지금 체코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 가지고 원전을 지금 검토 중인, 신규로 짓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원전 관련된 세일즈를 하러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조금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직접 세일즈를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국가 차원에서 좀 시너지 효과들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원전이나 에너지들의 지금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계속 좀 모멘텀을 받을 거고,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산업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도 직접 나서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나토에 정상회의 참여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중 하나가 이 동유럽 국가들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원전 세일즈 한다라는 게 일정 중 하나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원전을 세일즈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들은 역시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사실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정부와는 조금 스탠스가 이제 바뀌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전 쪽의 수출이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을 계속 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전기요금 인상 관련된 소식이 오늘 3시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요것도 이제 원전 쪽의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전기요금을 인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더 급격하게 또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의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당연히 원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가지고 또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전 쪽을 더욱더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 원전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요금 인상 소식도 결국 원전하고 연결돼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 또 워낙 유명하고, 네.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8%대. 시장이 반등이 세다 보니까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최근에 이제 뭐 5% 이상 뭐 기본은 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팔 사람이 없고 네. 매수세만 있다 보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종목들이 좀 지금 현재는 잘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전 얘기는 그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뭐 한전기술이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좀 전기세 인상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한데. 네. 앞으로 이 정부 정책 스탠스가 이제 원전 쪽으로 이제 맞춰진다고 하면 그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전기료 인상은 일단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급격하게 올리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 1분기에만 적자가 7조 원대 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뭐 20조, 30조 적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도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런 전기료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에 오늘 발표된다고 하지만 한 번 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좀 국민들의 반발이 조금 좀 심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좀 더 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오히려 원전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원전 쪽은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관심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차는 18,7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2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700원 제시하도록 할게요.